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겨울이네요. 날씨가 굉장히 어제부터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기는 목하고 기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온몸이 쑤시고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번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또 러시아 사태 등이 점점 화제가 되면서 상당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떠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을 누가 뺏겠습니까? 바로 메이저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아주 좋은 종목을 합법적으로 뺏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악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항상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로 인한 것들이 또 주도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시장을 리더하는 리더 종목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번 장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이 아주 반등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왔죠. 어제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포지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2014년도가 9거래일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잘 가지고 가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8일입니다. 목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조정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3.97포인트 내린 1900.1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906억, 외국인이 4164억 매도한 반면 기관은 4031억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2477억으로 기관 투자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의 액수를 매수를 했고요. 기타 법인, 연기금, 투신, 보험 등을 순으로 많은 금액의 자금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66억을, 비차익 거래가 총 2030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2096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좀 두드러졌죠. 건설업 등이 2.4%, 전기가스업이 1.34%, 화학이 1.2% 등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운수 장비는 2.4%, 기계는 1.2%, 전기전자는 0.8%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반, 강세 업종이 반, 약세 업종이 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기아차가 4.5%, LG전자가 3.2%,
현대차가 3.15% 등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고요. 반면 네이버가 보합을 LG생활건강, 포스코, 한국전력 등 11개 종목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화학업을 85억, 증권업을 58억 매수한 반면 제주업을 3024억, 전기전자를 1996억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제주업을 2061억, 서비스업을 1124억 매수한 반면 보험업을 171억, 운송장비를 53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8원 20전 오른 1094원 9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77달러 내린 1.245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 대비 원화는 0.0067원 내린 9.348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9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13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재미있게 유일하게 개인만 매도를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1.09포인트 내린 533.0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만 92억 매도했어요. 별거 매도하지도 않았는데 좀 약간 조정했죠. 반면 외국인은 100억, 그리고 기관은 43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수 중에는 투신권이 74억, 그리고 보험이 15억, 연기금이 14억 매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76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업종별로 약세 업종이 다소 좀 많았죠. 기타 제조, 금융, 컴퓨터 서비스 등이 약세가 있어서 좀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 디지털 콘텐츠, 게임 종목들이 또 급등이 많이 나왔죠.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컴투스와 웹제니 상한가를, 게임빌도 6.42%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종목들이 강했고요. 한국토지신탁, 파라다이스, SM 등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52억, 디지털 컨텐츠를 140억 매수한 반면 오락문화를 52억, 제조업을 50억 매도를 했는데, 반면 기관은 IT 종합을 61억, IT 하드웨어를 52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컨텐츠를 61억, 제조업을 35억 매도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8개 종목을 포함해서 39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9개 종목 포함해서 563개 종목이 조정을, 6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국내에 들어왔던 스웨덴 이케아가 한국 1호점을 광명에서 오픈을 합니다. 11월 북투빌 레이셔 발표 있고요. 코스피의 제일모직이 IPO 상장을 합니다. 반도체 하반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코리아 익스비션 인더스트리 엑스포가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동성화학, 진원생명과학, 동원홀딩스, 코스닥의 텔레필드,
메디포스트, 비츠로시스와 우리기술투자가 주주총회 예정돼 있습니다. 코스닥의 KMRNC가 보통주 한 주당 50% 비율로 감자 기준일입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증시입니다. 유럽이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도 덩달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IC 선물 시장에서 영국이죠. 2015년 1월물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회복을 하면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회복한 건 아닌데 매수세 자체가 들어왔다는 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욕의 상품거래소에서도 1월물 서부텍사스 원유가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도 유럽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가가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반등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 이제 미국보다 일찍 끝나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났죠.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있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 박스에 갇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17일 그리스가 연립정부에서 추대한 스타브로스 디마스 후보가 의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가 부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크게 이슈는 없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서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단기 바닥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0.46포인트 상승한 329.34로 영국의 뿌띠백은 전거래 대비 4.65포인트 상승한 6,336.48을 독일의 닥스30은 19.46포인트 조정한 9,544.43을 프랑스 객사공은 전거래 대비 18.71포인트 상승하면서 4,111.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 마감을 했지요. 서브C가 8.6% 급등을 했고요. 오피르 에너지가 5.9%, 루딘 페트롤륨이 6.3%, 토탈이 3.5%, 로얄 더치셀이 2.9%, 브리티시 페트롤륨이 3.5%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FOMC 회의가 오늘 새벽에 끝났죠. 비둘기파가 성명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 종료 이후에 17일이죠. 현재 시각 상당 기간 컨시더러블 타임을 초저금리 유지를 하겠다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기준금리 인상안에 대해서 be patient,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로 대체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내심을 가지면서 천천히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급하게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2015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뭐 0.0%에서 0.25% 뭐 거의 제로금리를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의 착수에 인내심으로 전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이던스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나오고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체 관련 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하겠다던 기존 성명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그 단어의 변경은 있지만 그대로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경기와 고용,
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용 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고용 시장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노동 자원 활용이 미숙한 점이 좀 약점이라고 자체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하회하고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2년간 기준금리 전망치가 9월 대비 약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15년도죠. 2015년도 기준금리 전망치가 기존 2.875%에서 2.5% 전망으로 좀 떨어졌고요. 2015년 상반기 FOMC 정례회의가 1월, 3월, 1, 3, 4, 6월 이렇게 4번에 걸쳐 있을 건데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이 아마 4월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 회의 때마다 0.25%씩 금리 인상 형태의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2000년도에는 회의할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0.25%씩 올렸는데 그런 것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유가 하락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저유가로 인해서 디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엘렌 의장은 이날 회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발표해서 유가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감세와 같은 효과로 결과적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세가 아주 유입이 되면서 다우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288포인트 급등하면서 17,356.87을 S&P 500도 40.15포인트 상승한 2012.89로 나스닥은 96.48포인트 상승한 4,644.3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78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83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CBOE 단기 금리 지수가 200% 급등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채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필라델피아 금은지수, 다우존스 비철금속 순으로 강세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모든 종목이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쉐보론 텍사코,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맥도날드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나스닥은 상승이 100개, 나스닥 100종목 중에서 상승이 91개, 하락이 7개였는데 영국 저지주 세인트 헤일러의 본사를 둔 정유기업 랜드골드 리소스가 7.56%로 강했고요. 캘리포니아주 노스칼토스의 본사를 두고 있는 비디오 렌탈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5.4%로 강세로 S&P 500에서 상승이 470개, 하락이 19개였는데 WPX 에너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12.11%로 가장 강했고요. 완전 급등이죠. 텍사스주 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기업 너블에너지도 10%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류는 54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56달러 47센트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17센트 상승한 배럴당 61달러 18센트로 61달러를 또 어렵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금소물 가격은 이날 40센트 상승하면서 1194달러 3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8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상업무역공동위원회가 끝납니다.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주간 곡물 수출, 12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예비치와 1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동향 지수, 12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다우존스 BTMU 경기 지표와 EIA 주간 천연가스 재고, 연방준비은행 할인 창구 대출과 외국 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 그리고 이날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오라클이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12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1일차 10월 최종 보고서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유럽중앙은행 일반위원회 회의가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개최를 하고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 10월 건설 생산 발표가 있고요. 독일은 12월 IFO 기업환경지수, 영국은 11월 소매 판매, 11월 모기지 대출협회 모기지 대출 총액 발표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이상 없죠?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긍정에 배팅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나쁜 생각으로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습니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죠. 항상 부정적인 얘기가 만연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좋은 주식을 배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여러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18일 목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오늘 또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